안녕하세요. 크립토톡의 김예찬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광고들이나 가상자산과 관련된 뉴스들을 자주 접할 수 있다 보니 주변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상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니 이게 완전히 새로운 분야라서 설명할 것도 많아 시간이 길게 잡아먹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자 하니 가상자산이 도박이라거나 누구는 흥했다, 누구는 망했다 등의 이야기로 흘러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컨텐츠는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직접 만들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가상자산과 관련된 좋은 컨텐츠들은 많이 있지만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가상자산에 대해서 꾸준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재 가상자산은 2만 종이 넘게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걸 다 알아야 하나 싶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이 가상자산이 있게 해준 것이 비트코인이고, 그리고 가상자산의 시초가 비트코인인 만큼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화폐는 사실 종이 한 장에 여러 가지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 화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 뱅크 오브 코리아, 즉 한국은행이라는 이 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돈의 경우에는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이 가치를 보증해 준다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돈을 활용할 때는 암묵적으로 한국은행을 신뢰하는 데서 비롯돼서 사용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스템, 즉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누군가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화폐를 쓰는 것이 결국 암묵적으로 한국은행에 대해 신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뢰라는 것은 이 돈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책임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화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우리의 경제적 가치를 보존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한 역사를 비롯해 정부의 채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로 발행한 양적 완화 정책, 즉 시중에 발행된 통화량이 팽창하여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실질 소득이 감소해 화폐의 가치를 훼손시킨 사례는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안과 시스템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 화폐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특정 기관으로부터의 신뢰에서 벗어나려면 완전히 새로운 전자화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제3자, 즉 중개인을 배제한 1대1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 비트코인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중개인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와 당사자들 간의 1대1 거래가 가능하게 만든다는 의미는, 쉽게 말해 금융 거래를 할 때 중개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카드사를 비롯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배제시키고 말 그대로 개인 대 개인의 거래를 실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가 인터넷 뱅킹이나 은행 앱으로 송금을 할 때 우리가 송금하고 있는 이 금액에 대한 정보, 그리고 우리 계좌에 대한 정보, 이 금액을 수령받는 수령자의 정보와 계좌의 정보를 은행이 중개인으로 자리를 잡아서 확인하면서 거래를 진행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게 된다면 야, 너무 금융기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개인 대 개인의 거래는 은행의 거래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 가령 금액의 오기입, 입출금 중단, 뱅크런 사태 등의 다양한 사건 사고들과 금융정보에 대한 해킹, 정보 유출 등의 새로운 문제들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 대 개인의 거래를 실현시키는 것은 많은 비용적인 측면을 해결해 주는데, 해외여행이나 유학한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바로 공감하실 수 있으신 것처럼 해외여행에서 지출되는 환전 수수료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는 저렴한 편이 아니고, 해외 송금에 소요되는 시간과 송금하는 국가, 목적지의 은행 영업일, 그리고 환율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비용 등은 생각보다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들입니다. 더 나아가 해외에서 일을 하고 생활비를 모국으로 송금하는 사람들의 경우
환전 수수료에 송금 수수료에 신경 쓸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기에 더 크게 확장해서 나아가서 기업과 국가 간의 무역 결제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 비용의 규모는 상당히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은행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생각해 보기 힘든 사례이지만 실제로 은행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국가들도 있고, 은행이 있다 하더라도 계좌를 개설하기 힘든 국민들이 많은 국가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의 거래 시스템을 실현시키는 수요가 결코 작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인 대 개인의 거래를 실현시키는 시스템은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인 가치를 보존해줄 뿐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고 시간을 절약하며 금융 생태계에서 벗어난 이들에게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명한 솔루션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3자를 거치지 않고 개인 대 개인이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비트코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3자를 배제한 거래 시스템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현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아마 생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찾아뵈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만약에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말고 가상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의견을 들으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빗썸 오피셜 유튜브 채널의 재생 목록에 있는 빗썸 경제연구소에 들어가셔서 비코노미 리포트와 크립토 인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